자, 개념원리 질문 문제가 99번에서부터 어이? 여기도 과제였던가? 여기 과제였어? 빠르게 볼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이고 얘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이걸 로그 정리하면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떨어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로그 x가 되겠죠. 로그 x의 세제곱이 되죠. 더하기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정수 부분이 2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로그 x를 정수 부분이 2야.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소수 부분은 우리가 알파로 표현을 합니다. 0 이상 1 미만이거든. 여기서의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그러면 얘는 3에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3 곱하기 2 플러스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니까 6 플러스 3알파예요.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얘가 정수가 되래. 정수. 그런데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인 소수거든. 그러면 3알파는 0 이상 3 미만. 그러면 3알파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 0, 1, 2. 됐지? 첫 번째, 알파가 0인 경우 로그 x는 2가 됩니다. x는 10의 제곱이죠. 여기 10인 로그니까. 자, 3알파가 1인 경우 알파는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로그 x는 2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x는 10의 2 플러스 3분의 1이고요. 3알파가 2인 경우, 즉 알파가 3분의 2인 경우 그럼 로그 x는 2 플러스 3분의 2, x는 10에 2 플러스 3분의 2. 끝. 3개. 100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4이고 그럼 어떻게 두자? 로그 x는 4 플러스 알파. 역시나 알파는 0 이상 1 미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그럼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얘는 누구예요? 2분의 1 로그 x죠?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요. 2 플러스 2분의 알파겠죠? 로그 x가 4 플러스 알파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소수 부분 알파, 소수 부분 2분의 알파 합이 1일 때 그러면 알파는 이거 얼마야? 2분의 3 알파니까 3분의 2. 그러면 로그 이거 뭐예요? x의 4분의 1제곱이죠. 어씨 아까워라. 4분의 1 로그 x 4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2분의 2 소수 부분 6분의 1 소수 부분 구하려잖아요. 그죠? (101번) (102번) 외부 공기의 온도를 TA 어떤 물체의 처음 온도를 T제로 T분 후의 온도를 라지 T라고 할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T는 TA 플러스 T0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갖다 대입만 해. 외부 공기의 온도가
또 그러면 TA가 20인 거죠. T0가 처음 온도예요. 됐죠? 그랬을 때 T분 후의 온도가 물체의 온도가 25도가 되는 것은 몇 분 후인가? T분 후의 온도가 25도가 된대. 나중 온도, T분 후의 온도. 여기죠. 여기가 25입니다. 자, 대입은 다 됐고요. 여기서 T 값을 구하래요. 20 넘어가서 뺍시다. 120에서 20 빼면 100이고요.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이랑 얘랑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겠죠. 자, 항상 지수에 있는 미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단 해서 여기에 보면 상용 로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로그 5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번에 보여드렸죠. 10 나누기 2랑 똑같은데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얘 밑이 10인 로그니까 앞으로 나가면 곱하기 로그 10의 10. 근데 로그 10의 10은 1이죠. 뭐 그래서 넘어갔죠. 이 얼마? 문제에서 0.3으로 계산하래. 끝. t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t 찾으시면 되는 거죠. 밀폐된 용기 속의 온도가 T도일 때 여기요. 밀폐된 용기 속의 온도예요. 어떤 액체의 포화 증기압 P에 대하여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대. 용기 속의 온도가 30도. 그럼 여기가 30인 거죠. 포화 증기압을 P1. 여기가 P1인 거죠. 40도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40일 때는 P2. 자, 그러면 그것을 공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로그 P1 9 마이너스 30 플러스 180 2200 로그 P2는 9 마이너스 40 플러스 180분의 2200. 자, 갖다 대입한 것까지는 다들 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저 형태를 뽑아내려면 로그 P2 마이너스 로그 P1을 하면 로그 P2 나누기 P1의 형태가 되거든. 로그는 빼기가 나누기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해보자. 로그 P2 나누기 P1은 얘 빼기 얘. 그치요? 그러면 9 빼기 9는 날라가고 이거 얼마냐? 220. 220 나니까 10. 그쵸? 빼기 얘. 그럼 더하기. 저거 얼마냐? 30도 하니까. 야, 이거
그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 맞아? 아, 답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밑이 10이죠. P1분의 P2는 10의 거듭 제곱. 난 계산하기 싫었어.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정리하시면 보기 중에 나올 겁니다. 너 여기 못 풀었는데 로그 영상 보고 해봤어? 그런 거야? 안 했어. 영상은 뭐 봤어? 봤다며, 보고 온 거라며 그거는. 아, 그럼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왜 안 봤어? 차근차근 하자. 근데 오늘 로그 함수 들어가야 되거든? 로그 보고 왔어야 되는데. 로그 기본 개념은 봤니? 응. 지금 옮겨. 자, 여기 실력업 47번이요. 147번 질문이라고 했고요. 할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얘를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평행 이동한 거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새롭게 그리세요. 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정점 2,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니까 요 정점이 여기로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오른쪽으로 툭 칸, 아래로 툭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다음. 그런데 이렇게 이동되어진 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니까 모든 점들 오른쪽 두 칸, 아래로 두 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자, 얘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뭐 대충 그릴게요. 저쪽에서 내려와서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네. 때마침 y좌편 1이잖아요. 그죠? 때마침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두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 넓이를 구하래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했었죠? 요거 넓이 잘라서 붙여서 평사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 길이는 우리가 알아요. 두 칸, 두 칸. 2루트 2. 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요 점을 니네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찾지 말고 요 점은 알잖아. 0,1에서 요거 직선 누군지 알잖아.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요거.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평사의 높이를 이걸로 잡아주면 되겠죠. 예로부터 0,1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 루트하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 대입해서 루트 2라고 계산이 되죠. 따라서 평사의 넓이는 2분의 1 안 하죠. 밑변의 길이, 높이. 정답은 4. 아마 넓이를 못 구해서 질문했을 것 같아. 65번이요. 자, 안 보인다. 자, 여기는 지소함수의 최소값이 18일 때 x가 모든 실수에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큽니다.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산술기하에 의하여 3의 x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역수관계면 산술기하 꼭 떠올리세요. 양수인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하는 거야. 3의 x 플러스 k 곱하기 3 이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정리합시다. 2 루트 냅두고 이 안에서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토하죠. 3의 2k 그럼 요거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 처리하니까 2 그리고 3의 k제곱. 얘가 문제에서 18 k는 2. 과제는 어떠한 거야? 노트북에 했어? 아, 현서가 아까 그 톡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었구나.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한 거네. 육십육 번이요. T. T라고 얘를 치환할 거예요. 예. 는 T야. 자,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T제곱 네,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요. 치환할 때에는 범위 생성되는 거 주의하시라고요. 지금 T가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합인데 자, 둘이 역수관계예요. 크거나 같다. 두 배, 왜? 양수? 양수. 크거나 같다. 야, 두 양수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 따라서 2가 최소값이에요. 따라서 t는 2 이상이야. 그러한 제한 조건이 걸린 상태에서 함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 2kt t제곱 마이너스 2 완전제곱 만들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t-k의 제곱 됐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래요. 아, 이거 그래서 질문이구나. 오케이. 자, 얘 함수가 이렇게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제곱 케이스를 나눠서 풉시다. t는 2 이상이잖아. 지금 여기서 이게 t축이야. 만약에 2가 여기에 있으면 즉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바뀝니다. 2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왜? t는 2 이상이거든. 정의역이 2 이상이거든. 자, 첫 번째 k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살아남기 때문에 최소값이 얘예요. 최소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k는 0이 됩니다. 어때? 모순. 두 번째 2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최소값을 2에서 갖죠. 그죠? k보다 2가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을 t가 2일 때 갖습니다. t가 2일 때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제곱이 최소값이고 걔가 마이너스 2래요. k제곱 k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k는 1 성립. 그래서 k는 1이 됩니다. 됐나요? 오답하시면 되고요. 오답하시고요. 다음 우리 라이트센 과제가 어디까지 냈었죠? 컴퓨터로 확인해야 돼서. 아, 라이트센도 질문 받아야 되죠. 라이트센을 놓고 왔다고? 자, 지수 부등식 개념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또 뭐 보려고 그랬지? 아, 저번 과제가 어디까지였나 확인하려고 그랬다. (174번까지였어) 자, 16번은 좀 전에 푼 거 그거지? 그지? 16번 좀 전에 푼 거 그거지? 넘어가도 되겠지? 유형, 자, 필수 17번 봅시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지요. t제곱 마이너스 요거 2의 제곱 있다. 12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뭐 예를 들어서 양수랑 음수가 나왔어. 그런데 치환하면서 뭐가 생성된다고 그랬냐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딴 근은 존재하지 않는 근이에요. 내가 찾는 근은 등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근을 찾는 거거든. 근데 절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x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x는 없다고요. 따라서 방정식의 근은 3 하나밖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2의 x제곱은 3, x는 로그 2의 3 이런 거잖아. 그치? 아무튼. 그러면 t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자, 다시 얘기한다. 여기서 얘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t 방정식은 조건이 바뀝니다.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면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음근이면 안 된다고. 얘가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됩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수가 근이 되어야지만 t가 뭐 예를 들어서 2랑 4가 나왔어. 근데 t가 누구야? 2의 x제곱이야. 얘가 2 또는 4래. 그러면 x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이 2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t방정식 또한 근을 2개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근이면 안 되고 음근이면 안 되고 양근이어야 됩니다. 다음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t가 0이면 x가 없거든. 그러한 x는 없거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자, 항상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실근의 부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합, 곱, 판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 또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음근 이런 식으로 실근의 부호에 관한 말이 나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가지고 조건 찾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공통수학에서 배우셨어요. 실근의 위치 무슨 얘기냐?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두 근 모두 2보다 크다,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랩 잘하지? 자, 이렇게 실근의 위치 다른 표현으로는 어?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고도 합니다. 에 대한 말이 나오면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가지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공통수학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아세요. 자, 아무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래요. 첫 번째, 합. 두 근의 합 12야. 0보다 커.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 K.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며 0보다 커야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죠. 세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갖다가 쓰니까 66에 36 마이너스 K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그래야지 서로 다른. 자, 그래서 K는 36보다 작다 나오니까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조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175, 176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계속 보자. 필수 18번. 자, 교육 과정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 로그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생활에서의 활용이에요. 왜 그러면 가장 너희들의 실생활과 접목된 함수가 가장 근접한 함수가 지수와 로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도 그렇네요.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고 한다. 증식, 단어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늘어난다. 증가한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가끔씩 모르는. 준이야, 미국의 수도는? 오, 안 해. 많다니까 모르는 사람. 너, 인도의 수도는? 어떻게 알지? 시찬이,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봐봐, 모르잖아. 알아? 쿠알라룸푸르. 자, 증식한다고 한다.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 그러니까 X시간, 시간 단위예요.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당 A의 X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0마리면 10마리 곱하기 A의 3시간. 그쵸? 80마리. A는 2. 자,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배양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인가? N시간 구합시다. 10마리가 있었습니다. 2의 N제곱, N시간 후니까. 그랬더니 2560 됐죠? 양변 10으로 나눴죠? 2의 N제곱 256, N은 8인가? 어? 2의 8제곱. 그래서 8시간 후에요. 겁나 빠르게 느네. 8시간 후에 2560마리? 쉬고 합시다. 자, 부등식, 방정식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보도록 합시다. y는 a의 x제곱, 당연히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수함수를 보면요. a가 0과 1 사이가 되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습을 그려요. 그건 알고 있죠. 자,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습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작다. 자,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모습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걸 만족시켜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얘에 대한 대우 명제를 갖다 쓰도록 합시다. 대우 명제야. fx1보다 fx, 자, 대우 명제니까 부등호 방향 뒤집어 주죠. 이면 x1, x2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자, 지금 여기서의 fx는요. 뭐 예를 들어서 합시다.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야. 밑이 0과 1 사이인 함수, 지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fx를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놓고 갖다가 대입해서 살펴보면 2분의 1의 x1, 2분의 1의 x2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거꾸로 x1이 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분의 1의 x제곱과 뭐냐? 2분의 1의 x 플러스 2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을 풀 때에 지수끼리 비교한다. 분호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 그럼 여기도 등호가 없으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요거 부등식을 풀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뒤집어주고 지수 비교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동일하죠? 뭐 당연하게 쓰면은 f의 x1보다 f의 x2가 작거나 같다이면 x1, x2, x1이 크거나 같다. 대응명제고요. 당연히 fx. 지금 fx를 만약에 2의 x제곱으로 취급하면 이런 얘기예요. 2의 x1제곱과 2의 x2제곱 얘가 더 크거나 같다면 x1, x2가 충분 조건으로 얘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2제곱이 얘가 크거나 같다. 그러면 지수도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다. 이게 지수 부등식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번 문제에서 192번의 괄호 4번 문제를 봅시다. 5의 x제곱 크거나 같다. 125, 125, 125는 5의 세제곱이죠. 형태만 바꿨습니다. 자, 밑이 1보다 크죠? 끝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괄호 5번과 같이 만약에 3분의 1의 x제곱. 자, 일단은 비교를 하려면요.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그대로 비교를 하시는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뒤집어주면 된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19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뭐 하겠니? 치환하겠지. 195번입니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가 작다 0보다. 자,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t니까 자, 치환하면서 범위 생기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0보다 작다. t의 범위 어떻게 되죠? 1과 4 사이죠.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치환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자.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1은 누구랑 똑같냐면 2의 0제곱. 4는 2의 제곱. 따라서 x는 0과 2 사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치환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아이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는데 탈락. t는 0보다 크거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2의 x제곱, 2의 1제곱.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냥 날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러면 이거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지워도 되는 거죠.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당연히 항상 성립하니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푸세요. 84페이지. 완성하세요. 부등식을 푸시오. 자, 0.2는 5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만약에 밑을 5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되잖아. 자, 볼까? 똑같아. 5분의 1에 3x-5 5분의 1의 제곱이지요? 그래서 제곱이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풀어야 되는 부등식을 부동방향 거꾸로 이거 풀면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1보다라고 풀리게 되죠. 자, 만약에 밑을 1보다 큰 수로 바꾸면 좌변 5분의 1,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2x제곱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얘는 그대로 가져가죠. 얘는 바뀌었죠. 그대로 가져가고 2x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와 마찬가지예요. 밑을 5분의 1에서 5로 바꾸는 대신에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답은 당연히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자, 요것도 뭐 당연히 풀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2의 4제곱 괜히 지수 만들었다. 그냥 2로 할게.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건 어떻게 풀까? 밑이 다르잖아. 방법은 가르쳐줬어. 배운 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밑이 같아야 되잖아. 밑이 같아야지만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죠. 밑이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3의 로그 3의 2하고 같죠. 됐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정리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괄호 3번까지도 뭐 어렵지 않을 거라. 넘어갈래. 표시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과제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것도 아까 풀이는 해드렸죠? 당연히 치환합니다. 누굴 치환하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성이 되고 4의 x제곱은 t제곱과 같으니까 2t제곱 5t 플러스 2 0 이상 2, 1, 2, 1, 마. 따라서 t의 범위는 2분의 1 이하 2 이상 t를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 이상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려요. 이거는 풀어보세요. 198번 지금 푸세요. 198번 지금 푸세요. 여덟 시간 반째.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연산 과정은 안 써도 돼요. 시간 아깝거든.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때문에 결론은. 자,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의 대소 관계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 안에서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따라서 교집합 x는 0과 1 사이.
2보다 크고 1보다도 커야 된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없네. 200번 푸세요. 오늘도 작년에 수능본 고3 인사드리러 온다고. 아니 지금 한창 학교 다닐 시기에 찾아오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질문. 괄호 2번 질문이 혹시? 괄호 1번?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당연히 이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들어가도 0이 들어가도 0보다 큽니다. 그러한 조건 안에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되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됐죠? 니네들이 이제부터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막 외워서 하잖아. 판별식은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냥 그래프로 보면 돼요. 그래프로 보세요. 그래프로. 2차 함수예요. 얘가 어때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t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 꼭지점의 x좌표가 6이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니네들은 다 틀려버리더라고. 얘면은 어떻게 되니? 판별식으로 풀면 안 풀리거든요. 이거는요. 이건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 이거는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야. 얘는 t 플러스 6의 완전제곱 2k-36 0보다 크다야. 자, 얘는요 판별식이랑 똑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6이고 y좌표가 2k-36이고요.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정의역인 t가 0보다 크니까 최소값을 꼭지점에서 갖거든요. 따라서 2k-36이 0보다 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는 모든 t에 대하여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하여 0보다 클 거야. 왜?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일단 정답은 나오는데요. 잠깐. 그러면 얘는 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될까? 잠깐만 얘 판별식 해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판별식이 66에 36 마이너스 2k 어때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똑같지요? 자, 그럼 얘는 왜 판별식으로 안 될까? 얘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0에서 크다, 0보다 크다. 이쪽만 그려지지 이쪽은 안 그려지거든. 즉 최소값이 요거거든. 참고로 같지 않는 값입니다. 빈 땡그라미여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2k가 0 이상이면 된다. 이런 말이 돼요. t축이 이렇게 있어도 나머지는 0보다 큰 거거든. 이해가 가니 니네들?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고난도로 올라가는 건데 이해가나? 자, 그래서 결론. 전부 다 함수로 보는 거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결론적으로 조건들은 다 함수의 그래프의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3번 봅시다.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대학 때 이거 했는데. 나 대학 때 이거 했어. 전자파가 내가 이거 가지고 논문 썼는데.
한 장을 통과하면 사실 뭐 베낀 거지 뭐. 뭐 대학생이 뭘 안다고 뭘 쓰니. 교수님이 하란 대로 하고 네. 그러고서 뭐 어떻게 써? 네. 그냥 이런 거지. 기계야 기계. 대학생이 뭘 안다고 하니.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전자파가 차단되는 거야. 75%씩 감소한다. 그 전자파 차단 필름들이 뭐 너희들 핸드폰이며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액정이며 이런데 앞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의 쐐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가? 감소, 증가. 자,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래 전자파의 쐐기가 A였으면 75%씩 감소. 그러면 75%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로 묶어주면 1-100분의 75가 돼요. 만약에 한 장이 더 되면, 자, 이거 참고로 정리합시다, 그냥. 100분의 25가 남는 양이죠. 자, 필름을 한 장 더 붙이면 원래 있던 양에서 원래 지금 통과한 양이야. 한 장이 더 발라졌으니까 또 100분의 25, 또 100분의 25, 또 100분의 25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필름을 몇 장 모르겠다. N장. 욕 같다. 젠장. 자, N장을 붙이면 그 양이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기 위한 필름은 최소 몇 장? N장을 구하면 되겠죠. A. 이거 4분의 1이죠. 2분의 1에 2n제곱. 1024는 2의 10제곱이거든요. 2분의 1에 10제곱. 2n은 10 이상. 5장 이상. 됐죠? 넘어갑니다. 요거는 풀 시간 안 줄게요. 연습 문제 당연히 과제고요. 과제 너무 많나? 지수 방부등식도 과제. 진도 나갈게 그냥. 괜찮지? 할 수 있지, 소율아? 소윤아? 소윤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수업 시간은 긴 건 좋아. 설명할 거 다 할 수 있거든? 학기 중에 진도 선행 나가면은 막 과제는 나가야 되지. 수업 시간은 막 3시간,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막 바빠. 근데 4시간이니까 설명 다 할 거 다 해도 니네들이 소화를 못 해, 과제를. 수업 시간 딱 한 3시간이 좋은 것 같아. 3시간. 3시간씩. 3시간씩 3번. 9시간. 이게 딱 좋은 것 같다. 자, 합시다. 개념은 나갈게요. 과제는 내가 알아서. 가. 너 얼마나 남았어? 가. 아, 가. 임마, 가. 다율이 너는 가라, 너도. 좀 과제 좀 해와라. 아유.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고1이야, 고1. 어렸을 때 왜 그런 생각하지 않니? 나 그랬거든? 나 초등학생 때, 잘 가.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이 누나랑 나이 차이가 꽤 나. 내가 위에 누나랑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고등학생인 누나들 보면서 아, 근데 열심히 한다고도 생각도 했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겠지? 봤잖아 지금. 야, 지금 과제 니네들 많이 똑바로 안 하잖아. 똑같아. 고등학생 되잖아. 똑같아. 고3 되면 그럼 열심히 할 것 같지. 똑같다니까? 그럼 재수 만약에 했어. 만약에 운이 안 좋게 재수를 하게 됐어. 재수하면 어떨 것 같아? 더 1년 더 하니까 미친 듯이 할 것 같지? 아니라니까? 성인이지 얘네들이. 술 마시러 나가. 학원 끝나고 지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러 간다니까? 그래.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고3 때까지 가는 거야. 가끔 걔 중에 한 명씩은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하는 애들 가끔씩 있어. 흔치 않아. 자, 로그 함수예요. y는 로그 a의 x꼴. 이걸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미지수인 x, 정의역인 x가 진수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로그의 계산 결과 나오는 y 값이 돼요. 자, 당연히 얘 또한 로그의 조건 때문에 밑은 0보다 크고 1은 되지 않는다. 왜? 로그의 연산 법칙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얘 또한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와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그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게 나옵니다. 지수함수도 그랬었죠. 지수함수도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랑 서로 개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밑에 따라서 개형이 바뀌게 돼요.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보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선생님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항상 점 찍기에서부터 들어간다. 진수의 조건에 맞춰서 숫자를 대입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1 집어넣어 봅시다. 밑이 1이 안 되는 거지 진수는 1이 되어도 돼요. 1 집어넣자. 잠깐만. 함수잖아. 정의역부터 살펴보자. 정의역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역의 x는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 x는 0보다 큽니다. x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점을 찍어 봅시다. 로그 2의 1, x가 1일 때는 함수값 0이죠. 로그 2의 1은 0이니까. 지수하다가 다시 로그로 넘어오는 거야. 현서야, 너 이게 하나도 모르니? 혹시 로그? 그래서 다행이다. 야. 로그 2의 2는 그럼 얼마야? 그래요. 로그 2의 2는 1이에요. 로그 2의 4는, 그러니까 x에 4가 들어가면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 8까지 가야지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의 곡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완만해집니다. 점점. 하지만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는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읍시다.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요.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생각 마이너스 2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8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16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 자, Y축에는요. 점점 근접은 하는데 만나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뚝 떨어지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됐죠?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
분의 1의 x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얘는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1 앞으로 빼자. 그러면은 얘랑 비교해 보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가 되는 거죠. 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얘가 됐다. 그럼 무슨 뜻이냐? x축 대칭. 얘를 x축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얘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먼저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그 2의 x 특징 그 첫 번째. 함수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항상 정의역부터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그래프를 보고 찾을 때는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들을 보시는 거고요. 식에서 찾을 때는 식의 조건,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 0보다 크다. 즉 x 바 x는 0보다 크다인 실수 정의역입니다. 치역은요.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얘가 갖는 특징 두 번째. 얘도 점근선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 얘기했어요. 점근선은 왜 나타난다? 가질 수 없는 값. 얘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점근선 x는 0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y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얘 또한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정점이라는 걸 갖습니다. 정해진 점. 무슨 얘기냐?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역시나 x에다 1 넣으면 얘도 0 나와요. 1,0을 지나가요. 3,1 지나가겠죠. 3,1 여기 어딘가 지나가겠죠. 9,2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교차해요. 밑이 3이어도 4여도 5여도 6이어도 7이어도 8이어도 9여도 항상 지나가는 점 정점 1,0이 정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근선, 정점 이런 거 찾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죠. 알아두시고요. 그거 배울 거예요. 네 번째. 얘는요. 로그 2의 x를 얘기하는 거야. 증가함수입니다. 그거 가지고 못 푸는지 아시죠? 부등식 풀 거죠. 다섯 번째.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방정식 풀 거죠.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특징 살펴보고 있는 거야. 그 역함수가 누군지 지금부터 구해보자. 자, 정의역 있고요. 치역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x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y는 x 대칭시킵시다. y는 x 대칭시키면 y 자리에 x가 들어가죠. x 자리에 y가 들어가죠. 공통수학에서 배운 거야. 우리가 함수라는 놈들은 y는 꼴로 정리를 해야 돼요. x는 독립변수이고 y는 종속변수야. 종속된 거야. x가 들어가서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가 y야. 따라서 y는 꼴로 함수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y는 꼴로 정리하기 위하여 로그의 정의에 따라 2의 x제곱, 2의 x제곱은 y 됐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와 밑이 2인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한번
정말로 그래프를 보니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흰색과 y는 x 직선에 대하여 흰색이랑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방금 찾았습니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이게 특징입니다. 자,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y는 로그 2의 x 그래프야. 자, 로그 함수 또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점근선 찾습니다. 점근선, 진수는 0. 자, 점근선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다? 진수는 0. 이렇게 해서 찾는다. 다음, 정점을 찾는 방법은 진수가 1.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더 해줄 거예요. 자, 아무튼 얘는요. 점근선이 x는 0입니다. 다음, 얘는 정점 x에다가 1 넣으니까 1,0을 정점으로 하죠. 다음, 밑이 2니까 증가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시죠? 얘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 즉 마이너스 로그 2의 x. 다음, y축 대칭시켜보자. 이렇게 생기는 아이가 나오겠죠. 얘는 y축 대칭시켰다. 무슨 얘기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갖는 의문. 선생님,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말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왜? x가 음수거든. 알겠니?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당황하지 마. 다음, 흰색을 원점 대칭시킨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결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개형은 4가지야. 그러면 개형을 결정짓는 조건은 개형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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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냐 4가지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x의 나는 이렇게 x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뭐 상관없어요. 부호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범위 그리고 로그의 부호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 이거 마이너스 내리면 로그 2의 x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개수의 부호, 밑에 범위, 로그의 부호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형은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계속하자. 괜찮아. 오늘 그래도 텐텐은 아니잖아. 텐텐 수업은 아니잖아. 나 텐텐은 아니라고. 10시간밖에 안 돼. 괜찮아. 12시간 아니야. 와, 나 전에 겨울방학 때 내내 12시간씩 죽는 줄 알았어. 자,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물론 개념은 그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그러면 점근선이랑 정점 끌고 가겠지요?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됐죠? 끌고 올라가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항상 그때마다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하는 방식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제일 먼저 점근선을 찾아줍니다. 네, 점근선은 저기에다가 내가 써줬지만 어떻게 찾는다라고 그랬냐면 진수는 0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x-1은 0, 즉 x는 1이 점근선이 됩니다. 두 번째, 정점을 찾아줍니다. 그 정점 역시나 찾는 방법은 알려드렸고요. 진수가 1이 되도록 그래서 2. 그럼 2 들어가면 0, 2. 그래서 2,2가 정점이에요. 세 번째. 생각해봐. 야, 점근선이 있고 정점이 있어. 이렇게 그릴지 모르잖아. 그치? 개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개형을 결정짓는 조건은 여기에 다 적어줬죠. 자, 밑이 2입니다. 따라서 자, x계수 1입니다. 양수. 로그 앞에 양수입니다. 밑이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x는 1, 2,2 개형, 증가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끝.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들은 아실 거예요. 방정식을 풀 때, 부등식을 풀 때, 또 갖가지 문제들을 풀 때 앞으로는 많이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됐죠? 페이지 94페이지 지금 94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풀어보세요. 몇 가지 그래프를 조금만 종류별로 한번 봅시다. 로그 2의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자, 우변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면은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음수값들을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수능 때 많이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거야. 자, 로그 2의 x인데 절대값이다. 자, 얘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진수 조건은 어차피 0보다 크다잖아요. 잘 봐.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얘의 정의역이야. 뭐라고 배우냐면 y는 원래 fx 그래프랑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의 차이는 음수가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나 x에 1이 들어가나 함수값이 똑같아요. 여기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1. x에 2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나 어차피 로그 2에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여기 지나가지 여기 지나가겠죠. 결론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제 그래프의 모습이에요. y는 로그 자, 얘 그래프는 앞에 있는 이러한 2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아래로 내리면
2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밑에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역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 2가 미친 로그 함수예요. 로그 2가 로그 1에 미안. 루트 2가 미친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얘 그래프는 어떨까요? 쉽게 생각하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히 2 로그 2의 x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함수는요. 제일 먼저 변형하기 전에 그 처음의 모습에서 조건을 뽑습니다. 역시나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얘의 정의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생각해봐. 얘는 정의역이 뭐야? x는 0보다 크다지. 얘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자, 얘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y는 로그 2의 x 앞으로 나가서 얘가 돼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y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됐니? 2 올리면 x 제곱 되죠. 똑같죠? 그래서 결론. 제2의 그래프는 루트 2의 x 그래프랑 로그 루트 2의 x 그래프랑 똑같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쪽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생깁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다르죠. 얘 밑이 2고 쟤는 밑이 루트 2인데 곡선이 휘어진 정도가, 즉 곡선의 휘어진 정도, 곡률이 달라요. 평행이동에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좀 적어 놓을래? 거기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94페이지 알아둡시다. 거기 빈칸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그래프의 개형들은 좀 적어 놓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앞에 거 우리 확인 체크 문제 있죠? 그죠? 안 푼 것들 있죠? 지금 확인 체크 문제 푸세요.